사연을 읽어볼게요. 저는 시댁이랑 학가 중인 며느리입니다. 지금 싸우다 못해 친정으로 왔네요. 남의 편놈은 우리 집이 정상이고 너네 집이 비상식적으로 입이 짧은 거야. 랍니다. 상견례 자리부터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 어렵고 불편한 자리에서 소주 7병을 마셨어요. 시부모만요. 코스 요리로 먹는 곳인데 음식 나오면 5분 흡입, 그 다음 대화. 음식 나오면 5분 흡입, 그 다음 대화. 그때 저랑 부모님 다 엄청 놀랐어요. 보통 음식 나오는 텀이 20분에서 25분 사이인데 음식도 프렌치 레스토랑처럼 한입거리 주고 하는 곳은 아니었는데도 어쩜 그리 빨리 많이 드시는지. 대하면서 중간중간 술도 잊지 않고 드셨어요. 저희는 독립하려다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 시공사 문제로 멈춰서 결혼하고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댁이랑 학가했고요. 굳이 저 아파트 분양받으라던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네요. 저도 직장 다니고 남편도 직장 다녀요. 저희가 시부모님이랑 마주치는 시간은 평일 오후 7시 이후랑 주말뿐이에요. 아침을 저는 안 먹지만 남편은 야무지게 챙겨 먹고 나와요. 이때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일도 시어머니가 남한테 못 맡기는 성격이라 자기가 전부 다 해야 직성 풀리고 저는 손빨래 할 것만 하고 저희 방 청소랑 주말에 식사 차리고 남편은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정도고요. 근데 정말 밥상머리에서 3명의 식탐 때문에 엄청 짜증나요. 우선 밥그릇은 국그릇 크기예요. 그것도 밥그릇보다 조금 더 큰 국그릇이 아니라 육개장집에 가면 나오는 스테인레스 그릇에 밥을 담아요. 국도 먹고 반찬도 덜어 먹고 큰 그릇이 편하다. 라면서요. 그러면서 거기에 밥을 가득 담아서 주세요. 저는 밥 받자마자 반 이상 덜어내고 먹는데 입이 짧아서 큰일이네. 라면서 자꾸 눈치 주시네요. 거기다가 반찬이 전부 짜요. 짜다고 하면 밥을 더 먹던지 반찬을 조금씩 먹으면 된다. 랍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그 그릇에 2그릇 먹을 때도 있어요. 반찬이 짜서 밥이 더 땡기네. 라면서요. 그리고 3명 다 고기탐을 엄청 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삼겹살 구워 먹는데 4kg를 사와서 남김없이 먹어요. 4kg면 1인분 200g 하면 20인분이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아까 육개장 그릇에 밥을 같이 먹어요. 많이 먹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이 안 되는 게 많이도 먹지만 되게 미련하게 먹어요. 4시 빕스를 갔는데 거기가 폭립 무제한 매장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2분이 폭립을 접시에 가득 가져와서 먹고 또 가져와서 먹고 또 가져와서 먹고 하다가 시어머니는 급체해서 응급실 갔어요. 시아버지는 먹다 집에 와서 토하시고 아깝다고 하고 남편은 그 다음날까지 소화제 엄청 먹었고요. 급체한 날 시어머니가 폭립 먹으면서 여긴 돈 아끼려고 리필을 천천히 해주네. 이러면서 폭립 다 드시고 폭립 리필될 때까지 연어, 감자튀김, 피자, 스파게티 또 엄청 가져다 드시고 저게 너무 미련하고 답답해 보여요. 3명이 다 저러고 있으니 진짜 답답해요. 고기 뷔페 가는 날은 고깃값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고 하루 종일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죽도 그놈의 육개장 그릇에 가득 떠서 드세요. 그 죽도 소고기 장조림이나 하다못해 스팸을 구워서 반찬으로 먹어요. 그냥 죽은 닝닝해서 못 먹겠다. 라면서요. 어차피 저녁도 먹고 들어오고 주말 회식은 안 하면 된다고 참았지만 저도 자신들처럼 먹기 바라는 태도 때문에 너무너무 짜증나요. 상추에 고기 얹고 파채 얹고 고기 얹고 쌈무 얹고 고기 얹고 쌈장 얹고 고기 얹고 마늘 얹고 고기 얹고 밥 얹고 저 먹으라고 주시는데 시어머니가 주시니 안 먹을 수도 없고 해서 그걸 한 입에 넣을 수가 없어서 해체해서 맨 위 밥이랑 고기부터 먹고 차근차근 먹었어요. 그걸 보더니 복 없이 먹으면 안 된다. 복스럽게 먹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즐거운 일만 생긴다. 라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복이 그렇게 많아서 병원에 가세요? 병원 복 받으셨어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참아요. 남편은 연애할 때는 잘 먹는 것 같았는데? 이러고 있고요. 저 국 종류를 되게 좋아해요. 미역국, 황태국, 뼈해장국, 순댓국, 설렁탕, 갈비탕, 선지국, 콩나물국 등등 정말 좋아해요. 그럴 땐 저도 좀 더 먹는 편이고 국그릇은 항상 싹 비워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감자탕 먹으러 자주 갔었는데 그때야 저도 잘 먹었죠. 일반 사람 기준으로요. 남편은 뼈 붙은 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등뼈 발라먹는 제가 잘 먹는 여자처럼 보였을까요? 그냥 웃기네요. 어제 저녁도 오랜만에 외식하자고 그때 가서 실컷 체하고 오신 그 고기 뷔페를 또 가자고 또 가자고 전화하시길래 저는 회식 때문에 못 가니까 남편이랑 셋이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회식에서 또 공짜 실컷 먹겠네? 아이고 며느리 복도 많아. 술 마시지 말고 고기 먹어라. 네가 회사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준 돈이니까 실컷 먹어. 알겠지? 그냥 덕담이겠지 하고 네 어머님 하니까 네 어머님 하지 말고 많이 먹고 올게요 좀 해봐. 하면서 소리치더니 몇 인분 먹을 거냐? 고기는 무슨 고기 먹으러 가냐? 삼겹살은 쌈 싸서 먹으면 고기 많이 먹는 줄 모르고 갈비는 큼직하게 썰어서 한 입에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하면서 잔소리하길래 저 이제 일하러 가야 해요 하니까 그깟 일이 중요하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내 말 먼저 들어. 하는데 저도 짜증나서 제가 알아서 잘 먹고 올게요. 어머님도 저녁 때 고기 많이 드세요 하니까 뚝 끊어서 짜증 확 나는데 회식 갈 때쯤 되니까 남편 전화 왔어요. 따르르르르르르릉. 전화 왔다고. 여보세요. 중요한 회식 아니면 빠지고 여기로 와라. 중요한 회식이고 나발이고 또 거기 가면 고기 접시에 잔뜩 쌓아놓고 먹어 또 그럴 텐데 왜 가? 엄마가 너 잘 먹는 게 보고 싶으니까 그러시지. 내가 언제 잘 먹는 거 보여주겠다고 했어? 결혼식 때 잘 사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잖아. 야, 너네 부모님이고 너고 다 꼴보기 싫으니까 전화하지 마. 난 친정 간다. 하고서 지금 친정에서 일어났네요. 카톡으로는 지가 점심에 데리러 온다고 회식 때 술 취해서 친정에 갔다고 말해놓을 테니까 걱정 말라는데 그냥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요. 또 가면 점심 때 또 고기 먹자 하고 20인분 시켜놓고 우적우적 먹는 걸 보다가 병원 갔다가 소화제 사고야 하는데 진짜 짜증 울컥하네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왜 저러고 사는지. 문재인? 허허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허허허. 다음 사연입니다. 허허허.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사진첩을 둘러보니 며칠 전 먹은 게 있네요. 족발이랑 회 먹었어요. 이건 안 하고 회인데 엄청 맛있지는 않았는데 처음 먹어본 거라 좋았어요. 요건 광어에 간장에 레몬청 조금 넣으니까 고급 일식집 맛 나더라고요. 고급 일식집 가봤어? 아니, 그리고 굴 진짜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었네요. 저는 굴이 제일 맛있었어요. 굴짱. 그리고 매운탕 맛있었어요. 근데 남자놈이랑 둘이 와인이라니. 저는 미혼이지만 결혼 정년기를 지난 성인이고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아버지가 노래방을 다니고 도우미들과 연락하면 용돈 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카드 어플 설치해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문자를 봤어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익히 경험해온 터라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 반포기 상태였고 엄마한테 말해봤자 속만 상하겠지 하고 속만 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강아지홈 CCTV로 그 여자가 집에 온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핑계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집 청소하려고 부르는 거야. 랍니다. 엄마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옵니다. 장사를 하시거든요. 아빠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 쉬는 날에 제사를 핑계로 도우미를 집으로 불러온 거죠. 원래 가끔 청소 도우미를 불렀는데 요즘 시국 때문에 제가 외부인 부르는 거 싫다고 해서 우리끼리 청소하자 했었는데 알았다더니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죠. 당연히 청소는 안 했고 오전에 잠깐 와서 술 먹고 밥 먹으러 나가더니 안 오더군요. 엄마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하고 막 회복한 시기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사 음식값을 자신이 냈다고 엄마에게 생색내는 걸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도우미는 용돈 달라고 하니 바로 보내주더군요. 그 도우미에게 전화했죠. 그 여자는 가족이 있으니 다시 걸겠다고 하더니 아빠가 전화하더군요. 제가 화를 내니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로 아빠와 말을 안 섞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에게 말을 할지 말지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아빠는 제가 집에 있는 게 불편했는지 저에게는 말 못하고 제 강아지에게 너 나가. 내 집이야. 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하는 말인 걸 알고 저도 폭발했고 대판 싸우며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추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걸 빌미로 엄마에게 이혼하자며 폭언하고 꼬장 부렸죠. 저는 원래 제사 참여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지만 내일이 또 제사였나 봅니다. 오늘 또 저에게는 말 못하고 제 강아지에게 나 건드리면 너 가만 안 둔다. 조심해. 이러더군요. 전날 저랑 으르렁하다 분이 안 풀려서 저한테 하는 말인 걸 당연히 알았고 저는 또 폭발해서 분녀 아니고 뭐고 온갖 막말이 오갔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네가 뭔데 나한테 화내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라고 하는데 딸인 제가 아빠의 부도덕함에 화내는 게 조건이 필요한가요? 제가 아빠에게 해준 것도 없지만 저 역시 받은 게 없습니다. 생일? 딸이라는 이유로 돌잔치 사진도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은커녕 축하 한 번 받은 적 없어요. 본인 처자식들은 쫄쫄 굶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쓰지만 처음 본 이혼녀와 자식은 신경 쓰여서 챙겨주는 정신 나간 사람인 건 어린 시절부터 봐왔어요. 근데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자를 집에 데려와 놓고 미안한 기색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강아지를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저희 집이 13층이라 신경 쓰이고 그렇네요. 참고로 엄마는 뭐 하시냐고 하실 것 같아 덧붙이자면 엄마는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 신경이 쓰여서 내가 그때까지만 참자 이런 건데 아빠는 그게 자신이랑 이혼하기 싫어서 찍소리 못하는 줄 알고 계속 더 저래요. 일반 사람들이랑 뇌구조가 좀 달라요. 온 세상이 자기 중심적이고 허언증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허언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지금은 자신이 매우 불쌍한 가장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생각해요. 저야 나가서 따로 살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면 엄마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이에 또 그러겠구나 싶고 저도 이런 집구석이 싫어서 독립했다가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엄마가 얼마 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난리치는 거 보니 나마저 없으면 더 하겠구나 싶어서 신경도 쓰이고 자기 잘못도 모르고 제사 안 지낸 걸 더 걸고 넘어지는 게 사람인지 문자 내용, 홈 CCTV, 통장 내역, 노래방 카드 사용 내역 전부 모아놨는데 내가 왜 아버지의 치부를 모으고 있나 현타 오는 건 사실이에요. 딸이 아버지에게 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리고 왔냐, 왜 사과하지 않냐고 따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잠도 안 오는 새해 첫날 밤입니다. 댓글입니다.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식 결혼시키려면 지금이라도 갈라서야 그나마 자식 결혼하겠는데 약혼자나 사돈떼기 알면 파혼 고민할 수준의 집안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님 아버지는 자식 결혼에 플러스도 제로도 아닌 마이너스가 될 뿐인데 진심 어머니 이혼하라고 얘기하시고 두 분이 방 얻어 나가세요. 강아지는 다른 거처 있으면 잠시 맡기는 게 어떨까 싶어요. 두 분 없을 때 혹시 해코지할까 무섭네요. 전 쓰니와 비슷한 아버지를 뒀고 25살에 제가 직접 소송 걸어 부모님 이혼시켰습니다. 돈 없어서 변호사 못 구해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무료 법률사무소도 다니고 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도 했어요. 재산분할은 상대방이랑 상관없이 판결문 가지고 법원 가면 등기해주니 편하지만 위자료는 직접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못 받았어요. 엄마는 그냥 돈도 필요 없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초반에 엄마 가게에 와서 집기 부시고 난리쳤는데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하니 잠잠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42살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엄마 인생 중 가장 편하게 사십니다. 아버지는 지금껏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카톡 사진 캡처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인생 말년이 불쌍한 거죠. 우리 엄마는 자식 셋에 용돈 받고 효도 받고 손주 재롱도 보고 행복하게 삽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엄마가 그 결단을 못 하신다면 쓰니가 해야 해요. 전 25살 이후로 걱정도 없고 돈은 없어도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주치도 바람피는 여자도 볼일 없이 사니까요. 엄마와 쓰니의 행복을 위해 파이팅 하시길 바래요. 이혼녀인 노래방 여자는 님 아버지 꼬셔서 돈 뜯어내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불륜 증거 가지고 계시고 엄마가 일까지 하셨으니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고 깔끔하게 이혼시키세요. 도우미한테는 상간녀 소송하셔서 위자료 받으시고요. 저런 애비들 본인이 불쌍하다 생각하는 거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본인 어려서 할아버지가 공부 안 시킨 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뭔 일이든 안 풀리면 엄마 때문이고 본인은 불운한 착한 사람이고 보통 본인이 공부 못한 한이 있으며 자기 자식들 공부시켜 푼다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라 그딴 거 몰라요. 여자 문제, 술 문제 등등 20대 초반에 술 먹고 또 깽판 치길래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일로 나를 평생의 원수로 생각했어요.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도 했고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 이혼도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버티다 내가 세게 나가니까 이혼해주더라고요. 동생 결혼하면 사회생활해서 또 참을 거 아닌가요? 어차피 요즘 시국에 결혼도 미뤄지고 있을 텐데 엄마 이혼부터 설득해보심이 좋겠어요. 마주칠 시간이 거의 없고 각자 방 분리되어 있다고 강아지 걱정이 없다니. 아예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같이 사는데 마주칠 일이 많을 텐데 쓰니 아빠가 강아지 어떻게 할까 봐서 걱정돼요. 추가 글입니다. 강아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각자 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많지도 않고 각자 공간도 분리되어 있고 일하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만큼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 와중에 술 먹고 와서는 저를 자극하기 위해 강아지를 두고 막말까지 하는 상황이 부녀 사이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되었다고 느낄 뿐입니다. 작년 추석부터 지금까지 큰소리 오간 건 저 2번이에요. 지금 보니 둘 다 연우였네요. 올해는 저 한 번으로 끝나기를. 모두 일을 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고 이혼법이라는 게 가끔은 피해자에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법의 판단은 아무도 모르고 이혼 전에 분리라도 하고 살려는데 평생 저렇게 산 사람이 모아둔 재산이 있을 리 만무하고 오히려 내 나라 시전 중이랄까? 현타 오는 부분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1도 모르고 자식한테 막말하는 거. 문제를 말해도 그래 데려왔다. 그게 뭐? 청소하러 부른 건데? 어쩔래? 이런 수준이고 자신이 천년의 불쌍한 가장으로 포장하는 게 기가 막혀서 제3자의 입장을 듣고 싶었고 이 글은 지우지 않고 연민이 들 때마다 다시 꺼내볼랍니다. 새해 첫날부터 폐륜적인 말 오가며 싸워서 잠도 설쳤는데 이렇게 쓰니까 속은 시원해요. 혹시 배우자와 자식을 두고 바람피는 분들 자식들이 모를 것 같죠? 평생을 두고두고 일을 갑니다. 반성하고 싹싹 비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몇 번 글을 쓰려고 맘먹다가도 포기하고 지금 용기 내서 마음에 7년간 맺힌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조심히 글을 남깁니다. 이야기는 벌써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의 신랑과 2년 꽉 채운 연애를 하고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이직을 결심하는 찰나 신랑이 직장 관두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첫 직장이고 딱히 관두고 이직할 것도 두렵고 딸내미라 엄하게 단속을 하시는 아빠가 갑갑하기도 했고 어린 마음에 눈 딱 감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첫 상견례를 마치고 온 날 엄마가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이 결혼 꼭 해야겠냐? 당신도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서 시집살이 고생 엄청 했는데 당신의 딸이 해보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결혼한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가장 중요한 건 신랑 집의 분위기. 저희 부모님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시고 너무도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형편이 안 좋아서 딸내미 실업계 보내고 취업해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보낸 게 제일 한이야. 라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궁색할 정도로 아끼시는 부모님이 답답해 보이기도 했지만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셨고 바르게 사셨습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을 시어른들이 첫 대면 장소에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못마땅하게 보신 겁니다. 차림새를 보고. 그들은 브랜드 옷으로 명품을 휘감고 나왔고 저희 부모님은 아니었거든요. 자리가 너무 어렵고 어색해서 차마 제가 그 부분까진 캐치하지 못했었습니다. 말 중간중간도 그런 무시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냥 관뒀어야 하는데 잘 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냥 결혼하겠다고 우겼네요. 그리고 막상 회사에 결혼을 통보하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계속 직장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회사에 쭉 다니고 있습니다. 시댁에는 지역에선 그래도 땅값이 좀 비싸다는 곳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다른 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었네요. 주택은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님께 상속된 집이고요. 잘은 몰라도 시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진 빚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신랑이 모아놓은 돈으로 빚도 일부 갚아드렸다고 했고 그 후에 모은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저도 그 정도쯤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거고 모은 돈도 없어서 그걸로 간소하게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1원 한 푼도 보태준 거 없고요. 대출받아서 전셋집 3천만 원짜리 얻었습니다. 완전 변두리에 20년 된 연립 같은 아파트였습니다. 신랑 회사의 기혼자들 사택이 나오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1, 2년 잠시 살 요량으로 얻었고 너무 많은 대출은 시작부터 부담이 될 듯해서 저 정도 선에서 거진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네요. 시아버님은 딱히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님 역시 보험회사 찔끔, 상조 찔끔, 지인들 아름으로 일하는 지금 생각해보니 내 친구가 누구고
내 주위에 누가 뭐하고 왜 이런 걸로 본인들이 자랑스러워했는지 참. 제가 어리석었죠. 우리 신랑 너무 좋았고 사랑했고 친정에서도 사람 하나 보고 믿고 결혼 허락한 거고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 신랑 몰래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조 같은 회사를 하는데 수금이 안 돼서 마감을 못한다. 방구 몰래 돈 좀 붙여줘라. 갚을게. 40, 50 정도. 처음엔 거절하기 힘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신다는 날짜가 지나도 안 주시다가 좀 더 지난 다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연락이 왔습니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말했습니다. 거절하기도 힘들고 난감하다고. 그러니 신랑이 돈 관리 앞으로 내가 할게. 필요하면 나한테 직접 말하라고 해. 그렇게 말씀드리니 한동안 연락 안 오더라고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유령 취급도 당했어요. 그러고 한동안 조용히 지냈다 싶었습니다. 그 사이 사택이 빨리 나오게 돼서 이사를 하게 됐고 수중에 전세금 3천이 남았습니다. 그간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1년 반 정도에 맞벌이로 대출금은 다 갚은 상태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전화가 와서 넘어오라더군요. 갔습니다. 시부모님 저희 둘 안 치시더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없다. 이거 대박이야. 근데 대출 받기가 좀 그러니 너네 3천만 원 전세금 있는 거 좀 빌려줘라. 이자 쳐서 줄게. 좀 쓰자. 라고 하십니다. 저 10원 한 장 안 주셨어도 원망 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결혼생활 그렇게 시작하셔서 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어요. 요즘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 시댁에서 다 집 장만해 주시거나 전셋집이라도 장만해 주시더라고요. 신랑 아직 그 부분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쓰고 줄게. 그래, 빌려줘. 순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 한마디 하시길 그깟 3천만 원 가지고 고민하냐? 빨리 대답 안 해준다. 라면서 신경질 내십니다. 그깟 3천만 원? 진짜 속에서 우라가 침입니다. 저희 신랑 완전 화내고 저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은 건데? 안 돼. 신랑한테는 저보다 1살 많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신랑하고 저는 4살 차입니다.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할 때 또다시 저희를 불러서 2천만 원만 빌려달랍니다. 시집 보내야 하는데 집에 현금이 없다. 대출 내기도 힘들다. 결혼식 당일날 축의금으로 그날 바로 돌려주마. 랍니다. 신랑 제 눈치만 봅니다. 2번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날 바로 받는 조건으로 2천만 원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로 대출 내서 신우 결혼식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랑 불러서 딸내미 하나 있는 거 시댁에 눈치 보이는 거 그렇지 않냐고, 하나뿐인 동생 기한 죽게 시집 보내자고, 대출 내서 보낸다고, 대신에 이 집은 너 줄 거니까 동생한테도 이 집은 오빠 거니까 투덜대지 말라고 못 박았다고, 그러니까 서운해 말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전 바로 축의금 제 손으로 세워서 2천만 원 챙겨왔습니다. 세세하게 일이 너무 많은데 다 쓰자니 글이 지금도 긴데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정말 굵직한 것만 쓸게요. 그 후로도 시어머님의 돈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신랑 몰래 빌려달라는 요구. 그래서 현금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니 신용카드 없냐? 현금 서비스 받아서 줘라. 랍니다. 그래서 신랑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너무 쉽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 염치도 없다고. 그리고 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보험한다고 그렇게 보험 들라고 복가돼서 보험도 2억에 들었어요. 상주한다고 복가돼서 저희 집에 쓸데없는 상주만 4개. 한 개는 그냥 돈 버린 셈 치고 들어드리자고 했는데 저희도 모르는 증권이 날아오고 어머님 맘대로 개설해버리고 옮겨다닌 상주만 3-4군데입니다.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도 가입해달라고 해서 들어놓은 것도 있는데 친정엄마 형제게 거기서 들어놓은 상주인데 지금 완전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튼 그렇게 말아먹은 돈도 몇백 되고 또 무슨 다단계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뭔가 대박이래요. 저희 신랑 노발대발하면서 말리는데 부모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귀에 못 박히도록 말려도 말 안 듣습니다. 돈 빌려달랍니다. 그래서 신랑이 안 된다고, 못 준다고 완전 불같이 화내고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나중에 보니 신우 신랑한테 빌렸더라고요. 회사에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셨다는데 역시나 그 기한까지 돈을 안 주신 겁니다. 당연하죠. 어린 제가 봐도 맨땅에 헤딩하는 일인데 돈 그냥 퍼부었는데 그렇게 말리고 말려도 고집 부리고 두 분이 일 저지르고 빚지고 갚지도 못하고 신우가 저희 신랑한테 연락와서 남편 보기 미안하고 초조하다고 계속 언제 돈 주냐고 묻는다고 오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빠도 방법 없고 저한테 묻고 아 진짜 이놈의 집구석은 사고만 치면 아들네 찾습니다. 덧붙이자면 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들하십니다. 명절 때 시댁에 음식하러 왔는데 입구에 아이스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신랑이 이게 뭐냐고 물으니 사돈 내줄 명절 선물이라더군요. 알고 보니 댁이었는데 신우 시댁에 보낼 선물이라더군요. 사돈, 저희 집 건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신랑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명절 끝나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대게 먹으러 왔습니다.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딴엔 사골 사들고 찾아갔었는데 직장 다니는 터라 저녁에 마치고 약속이 있었는데 마치고 잠깐 드리고 온다고 들렀는데 시어머님이 안 계셔서 전화로 사왔다고 드시라고 하니 잘 먹겠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거 물에 피 좀 빼고 씻어놓고 가라. 약속 있다니까 짜증조로 알겠다. 라면서 성질내면서 전화 끊으시고 그 다음주 주말에 저녁 먹으러 가니까 곰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심 잘 드시고 계시구나.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 했더니 한다는 말이 이거 딸내미가 사온 거야. 국물이 너무 잘 우러나와서 완전 맛있다. 랍니다. 어이없네요. 암튼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신우 신랑 보기도 힘들다고 어쩌냐고 징징댑니다. 그리고 신랑은 저에게 묻습니다. 저 아파트 팔자고 했습니다. 팔자고 말씀드리고 신우네 빌린 돈 드리라 하고 남은 빚도 정리하자고 두 분이서 벌이도 없는데 생이자 나가는 것도 부담이라고 그래서 결국 설득 끝에 집을 팔게 됐습니다. 신우네 돈 주고 이래저래 갖고 나니 수중에 6천이 남더군요. 나중에 물려받을 아파트 빚덩어리였습니다. 바라진 않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고 생각하시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내 돈도 내 돈, 니네 돈도 내 돈. 그리고 아파트 팔기 전에 상속받은 주택과 아파트가 둘 다 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어서 재산세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아파트는 너네 쪽으로 명의 이전해 줄 테니까 돈 너네가 내고 너네 아파트 들어와서 살아라. 랍니다. 그리고 한단 말이 젊은 너네가 돈 벌기 쉽지 우리가 쉽겠냐? 들어와 살면 살림은 우리가 할 테니 돈은 너네가 벌어라. 말인지 방구인지 시집 와서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살림 차리기 싫어요. 신랑도 완강히 싫다 했고 암튼 그렇게 남은 6천 가지고 집을 구하는데 저 발목 다쳐서 발에 깁스한 채로 집 보러 다녔습니다. 주말엔 신랑하고 시어른들 살집 보러 다니고 깁스한 발 절뚝대면서 집 구하니 이 집은 어떻네 저떻네 맘에 드니 안 드니 어찌나 불만도 많던지. 그리고 변두리 쪽에 가격에 맞는 아파트가 있어서 봤더니 전세랑 매매랑 1,000만 원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자고 전세로 구하면 또 이사 다녀야 하니 그냥 사자고 하니 곧 죽어도 싫답니다. 우겨서 전세로 얻습니다. 그 당시 신우는 만삭이었고 이사하고 얼마 있다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자궁내막증과 근종진단 받고 복강경을 했어요. 참 기분 더럽더라고요. 아이를 제가 어리다고 미루다가 신우가 임신을 하고 저한테도 주위에서 임신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그래서 이제 가지자고 병원에 검사하러 갔다가 발견해서 수술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병가가 따로 없어서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구정 휴가에 맞춰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원이란 걸 해봤습니다. 명절이니 친정부모님도 명절 보낸다고 못 오시고 저 혼자 수술하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소변줄 꽂고 링거 달고 거동도 못하는데 신랑이 옆에 있으면 전화와서 애기 기저귀 좀 사와라. 식용유 좀 사와라. 계속 불러 제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을 테니 가라고 보냈습니다. 당시 신우는 시댁에서 몸조리 중이었어요. 눈도 많이 오던 겨울이었는데 참.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혼자 밥은 먹었는지 조금 어떤지 전화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받으니까 하는 말. 방순이가 열이 너무 심하게 난다. 지금 당직의사 찾아가서 애가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와라. 랍니다. 소변줄 꽂고 링거 맞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어 번 전화와서 당직의사 만나봤냐? 라고 하시더군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열받아서 쌩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백수에 맨날 집에서 술 먹고 넘어져서 다치고 나흘만 하면 다치고 시어머니는 전화와서 나 이혼할 거니까 네 시아버지 보고 아들집 가라고 했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시댁에서 전화만 오면 불안 초조 증세에 손이 떨리고 심지어는 심장이 너무 쿵쾅거리고 정신병 증세까지 오더라고요. 신랑은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말랍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전화도 안 받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청소하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나쁜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너무 심한 스트레스인지 아이도 안 생깁니다. 둘 다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는데
두 군데의 병원을 가도 둘 다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얘기하자면 너무 깁니다. 아버님 장례 치르고 시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이틀째 되는 날 제사 이제 너가 가져가라. 랍니다. 저 아직 아이도 없고 30도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 사지 멀쩡하고 젊습니다. 이제 아버지 없으니 제사 아들이 지내야 하니 너가 해라. 랍니다. 친정엄마 거품 무십니다. 세상 천지에도 이런 사람은 없어. 남편 초상 치르고 화장도 안 했는데 제사부터 떠넘기냐? 기력 다할 때까지 하다가 맨 나중에 물려주는 게 제사라고 하는데 아기도 없고 아직 30도 안 된 며느리한테 제사를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데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랑이랑 저랑 못한다고 못 봐갖고 이래저래 정리하다 보니 저희가 모르는 빚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TV까지 차압이 들어오고 그 정도면 나중에 저희 신랑 월급까지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상속 포기할 요량으로 아버님 앞으로 남은 주택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집 앞으로 맥스 금액 대출받아놓은 상태였어요. 버섯농장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아는 분하고 동업한다고 했던 거. 근데 얼마 전에 버섯농장 사기 TV에 나오더라고요. 저 아버님 장례 치르고 도저히 너네 집 구석이랑 상종 못하겠다고 못 받고 그 뒤로 명절이고 제사고 안 갔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찾아가서 만류도 해보고 설득도 해봅니다. 대체 말 안 한 것도 뭐 있어?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네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1원도 피해 안 줄 테니까 걱정 마라. 라면서 큰소리 빵빵 치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일 생기면 신우는 항상 발 뺀 채로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미룹니다. 그러고 큰소리 빵빵 치던 그날 이후로 신랑도 연락 끊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어버이날 신우한테 카톡 왔다더군요. 어버이날인데 전화 한 통 안 했어?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 오빠네 집에 피해 준 거 있어? 라는데 신랑 또 쌩깠답니다. 문제는 다음 주 시아버지 첫 기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온 마당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런 상황이네요. 전 물론 안 갈 거라고 다짐했고 그때 신랑이 연락 끊었던 그날 밤새우면서 얘기한 게 너네 집하고는 이제 상종도 안 하고 연 끊을 거야. 그렇지만 당신에게는 부모니 내가 끊으라고까지는 안 할게. 근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말했고 이번에 첫 기일도 전 안 간다고 한 상태예요. 신랑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심 말은 그래도 맘에 걸리나 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또 맘이 안 좋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 사람들 말대로 저희한테 아직 피해가 없는데 그 덕분에 생긴 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은 지금도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건 피해가 아닌가 봅니다. 처음부터 저 따위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다들 이혼하고 헤어지지 멍청하게 살고 있냐고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신랑은 지금껏 제 편에서 힘이 되어줬네요. 많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합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신랑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네요. 아직 시댁하고는 연락 안 하는 상태예요. 지금 신랑은 뭔가 정신을 놓고 다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겠죠. 제가 지금 연락 끊고 사는 게 잘하는 건지 엄마는 그 와중에 나중에 큰소리 치려면 네 할도리는 하라고 아무 소리 안 하더라도 첫 기일이니까 가라고 하시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도 안 가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편합니다. 풀어놓고 털어놓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병구 같기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쓰다 보면 대하소설이 될 듯해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결혼 선배님들, 인생 선배님들 진심 어린 충고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가지 마세요. 가봤자 속만 끓이고 어차피 그 집안 인간들은 댁이 가든 안 가든 욕할 집안이에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면목이 없겠네요. 첫 제사가 뭐 별거입니까? 어차피 쌩까고 이렇게 된 거 가지 마세요. 제사 빌미로 문턱에 발 넣는 순간 또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나마 신랑이라도 제정신이라서 다행이군요. 있는데 열불이. 에휴, 힘드시겠어요. 진짜 남편이 편들어주니까 다행이지 저였으면 화병으로 쓰러졌을 것 같아요. 제사 가져오실 이유도 없고 도리는 무슨. 사람이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냥 기일 때도 남편이 허락했으니 가지 마시고 시댁에서 뭐라 하면 남편이 가지 말라 했다고 확실히 선 그으세요. 괜히 당돌하고 버릇없는 며느리 소리 듣지 마시고 시댁 일은 남편이 해결하게 두세요. 정말 정도가 있지.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이혼은 생각 안 하나요? 너무 속상해요. 아이가 없는 건 이혼하라는 신의 뜻이 아닐까요? 너무 돈 좋아하고 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네요. 이런 말 진짜 미안한데요.
아직 젊고 어린데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니까 안타까워요. 가지 마세요. 할도리고 뭐고 가지 마세요. 호적 파세요. 이미 그 얼만지도 모를 빚 남편분 거라는 거 아시죠? 아, 제가 정말 짜증이 다 나네요. 호적 파세요. 생각해보면 사위돌이란 말은 없는데 며느리돌이는 뭐 그리 해도 성이 안 차고 끝도 없을까요? 님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지금 기일 참석하면 님만 우스운꼴 당합니다. 내심 그 시어머니는 고개 빳빳이 들고선 님이 빌기를 기다리고 있을걸요? 그냥 남편만 보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님 그 꼬라지로 살라고 님네 부모님이 고이고이 키우신 거 아닙니다. 보니까 일 터지면 친정에다가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불효하고 살 건가요? 힘들려면 님네 부부만 힘드세요. 왜 친정도 힘들게 해요? 저도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님처럼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막판에 모시고 살았고 그 수모는 진짜 이가 갈립니다. 죄송한데요. 이혼하세요. 남편분 결국 어머니 모시자 소리 할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거든요. 애 없을 때 헤어지세요. 전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를 2년 안 했어요. 담낭염으로 담낭 제거하고 위암 초기 왔었어요. 28살에. 참고 이해하고 살면 인정받을 것 같죠? 당연한 게 돼요. 더 못해준다고 욕먹어요. 일도 하시겠다 차라리 혼자 사세요. 행복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후회 터럭만큼도 없어요. 사랑 하나 사람 하나 보고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헤어질 걸 후회될 뿐이네요. 본인을 위해 사세요. 글쓰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돈 벌어다주는 기계, 스트레스 받아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래요. 여태껏 이혼 안 한 게 용하네요. 그냥 님만 생각하고 살아요. 남편 외에 그 집안 식구들하고는 담 쌓고 사세요. 저도 연애 1년 하고 결혼한 지는 고작 1년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댁도 며느리 사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최고의 시댁 식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것 또한 제공이 컸습니다. 저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하는 성격이라 님이 처음부터 거절을 확실히 하셨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시댁에서 물론 그런 돈 구질구질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어린 나이에 보이는 게 없어서 결혼할 수는 있으니 그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그런데 시월드도 며느리 행동 나름입니다. 아무리 악덕시댁이라도 그거 잘 버티는 며느리라면 또 그런 대로 살아요. 저 역시 아무리 좋은 시댁이라도 제 부모님은 아니니까 저는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고 해드릴 거 다 해드려요. 생일, 제사, 집에 필요한 것들 소소하게 챙겨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대출비가 많아서 갚느라 이 정도만 해드릴 수 있다. 안 해드리는 건 불편해서 이렇게나마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라고 말씀드려요. 내 인생 살아줄 시댁 사람들도 아니고 내 미래 생각하면 내 거도 챙기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우리 시엄마가 그러십니다. 요새는 옛날 며느리한테처럼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게 맞습니다. 내가 쓰러지게 생겼는데. 추가 글입니다. 안 가는 게 맞는 거겠죠. 가나 안 가나 욕할 집안 맞습니다. 신랑 하나 보고 버티고 있네요. 저도 그 집이랑은 다신 엮이고 싶지 않은데 신랑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고민하던 찰나였어요. 감사합니다. 친정에는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상황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엄마가 캐묻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고 처음에 그런 거 모를 땐 부모님도 너한테 잘하는 남편 없다, 네가 잘해야 한다 이러셨고 사실을 아신 후엔 아빠 이혼하라고 펄펄 뛰셨어요. 지금은 엄마가 제 판단에 맡긴다고 아빠 말리셨고요. 결혼하고 경조사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챙겨드렸어요. 솜씨는 없지만 음식도 해서 드린 적도 있고 출근길에 음식해서 시댁 가서 생신상 차려드리고 출근하고 어리다는 걸로 너무 참고 지낸 게 제일 큰 잘못인 것 같아요. 충고 감사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신혼부부입니다. 몇 년 사귀고 결혼한 건데 애가 이상해졌어요. 어제 남편 생일이었는데 갖고 싶어 하던 거 사주고 생일상 신경 써서 차려주고 케이크에 촛불 켜고 다 해줬는데 계속 부족하다. 연인일 때랑 똑같네. 특별한 게 없어. 어? 뭐야? 굿밤을 원하는 거야? 라고 장난쳤는데 하는 말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해줘. 어? 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방구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 해줘.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전화해서 엄마한테 말해. 난 당연히 아까 통화했지. 그게 왜 미친 거야? 결혼하면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면서 특별한 날에는 좀 해. 랍니다. 대판 싸웠어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명절 챙겨야 하고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김장하는 날, 연휴 등 그 외에 결혼기념일, 제 생일과 남편 생일 등등
무슨 건수만 있으면 만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둘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너무 귀찮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고 그냥 둘이 살 걸 그랬다 싶을 정도로 계속 부르시니까 짜증이 나는데 연락까지 하라니 폭발해버렸네요. 남편 생일이고 뭐고 지금 냉전 중입니다. 아침에 서로 말 안 하고 출근했어요. 서로 반반 결혼했고 급여도 비슷해요. 도움받은 거 없고요. 명절 외엔 안 뵙고 싶어요. 저희 집은 멀어서 오라고도 안 합니다. 시댁가는 멀수록 좋다더니 정말이네요.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아니면 우주 밖으로. 댓글입니다. 100% 지 엄마가 시킨 짓이지. 살다 지 태어나게 해줬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해달라는 도라이는 또 처음 보네. 입이 없니 손가락이 없니. 저 결혼하고 남편 첫 생일에 진심반 시모 기분 좋으라 반으로 어머니 아드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지. 네가 내 아들 만나서 땡 잡은 거지. 그러니 앞으로 남편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해라. 이 소리 듣고 다신 그딴 말 안 하고 연락도 안 해요. 연락하라 해도 네 이러고 안 합니다. 현빈이나 원빈 엄마라면 며느리에게 그런 축하받을 만 하겠다. 뭔 빙구 같은 녀석이. 개무시해주고 다음번엔 아예 생일을 삭제해버리고 차려주지도 말아요. 뭐 다이아몬드 수저나 되나? 그거 시모가 시킨 거예요. 저도 그걸로 대차게 싸운 적 있는데 나중에 시모랑 전화 한 통 녹음되어 있는 거 보니까 걔는 내가 너 낳아줬는데 감사하지도 않다니? 전화도 없더라. 이러더라고요. 카톡으로는 전화 언제 한다니? 이러고 자기 아들 자기가 낳고 싶어서 가진 거면서 뭔 유세를 이딴 식으로 부리는지. 아니 왜 그걸 며느리가 감사하다 해야 하는 거래요? 며느리가 낳아달라 그랬나? 감사 인사는 자기 아들한테 들어야지. 별꼴이네. 몇 년 사귀던 애가 이상해진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연애 때 꼭꼭 숨겼다가 결혼하고 나니 가면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효도하려고 결혼하는 남자들 은근 많습니다. 주위에 우리 엄마한테 잘할 것 같아서 결혼했다는 남자도 봤어요.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시대 흐름에 못 따라오는 시부모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대인배시고 똑똑하시다는 걸 또 느껴요. 연락 강요, 생일상 받기, 신혼집 방문 일절 안 하시고 어머님 댁가도 설거지나 상차림도 안 시키고 맛있는 음식 해주시려 하니 나도 저절로 어머니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게 됩니다. 남편 생일 때도 신랑 낳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연락드리고 싶어지게 되더라. 제발 사람답게 먼저 대우받고 싶으면 그만큼 대접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쓰니 남편님아, 그런 건 마음에서 우러나야 입으로 나오는 소리죠. 시부모님 이미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님 낳아줘서 고맙다는 소리가 나올 리 만무해요. 평소에 드라마 좋아하시나? 진짜 어이없네요. 남편 낳아준 게 왜 감사해요? 며느리한테 감사받으려고 아들 낳았나? 당신들이 낳은 아들이랑 살아보니 너무너무 괜찮다 싶으면 자동으로 잘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겠지. 그런데 웃긴 게 그런 분들은 전혀 그런 내색 안 해요. 외려 개떡같이 아들 키워 장가보낸 시부모들이 저런 거 바라죠. 후기입니다. 어제 남편과 토킹 어바웃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은연중 이야기하신 게 맞더라고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남편이 돈이 들어가냐 시간이 많이 들어가냐 말 한마디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안 해주냐. 라길래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했어? 네가 했으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물론 내가 먼저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강요로 하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이런 거 바라지 말어. 네가 잘하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라고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쁨 받으려고 잘했는데 잘하니까 걸린 줄 아시고 당연시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안 하다가 한 번 하면 칭찬 듣는데 계속 잘하다가 어쩌다 한 번 빠지면 눈치가 보이길래 안 그래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시댁 일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 기본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은 경기도 사람입니다. 제가 경상도 여자라서 저희 친정에 한 번 가려면 왕복 10시간 이상이라 자주 가는 건 무리네요. 제 직장이 이렇게 가끔 한가할 때도 있지만 바쁠 땐 엄청 바빠서 야근도 있고 집에서 일할 때도 있기에 쉬는 날은 너무 소중해요. 너무 찾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하길 바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편 있잖아요. 왜 저한테. 딸이라 해놓고 딸처럼 대해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뭔 노래방 도우미를 집으로 불렀어? 집이 노래방이야? 집에서 아저씨가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러는 건가? 사장님 서비스 좀 더 주세요. 이러고? 두 번째 사연. 뭔 자꾸 당직 의사를 만나라 했어. 의사 만나기가 쉬운 줄 아나? 당직 의사 만나려다가 장의사 만날 수도 있어. 세 번째 사연.
뭔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라 했어. 근데 나는 결혼하면 저런 말 장인 장모님한테 생일 아니어도 자주 말할 것 같은데. 오, 결혼 언제 하려고? 2070년쯤에. 2070년에는 어떤 세상일까? 그러게 궁금하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동차들 날아다니나? 사람도 날아다니고. 택시 비행기 타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2070년에 국밥 한 그릇에 10만원씩 하는 거 아니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알고 지낸 지는 10년, 결혼한 지는 5년. 아이는 딱 하나.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열렬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 했나 싶다. 나는 아이 낳고 3개월 쉰 게 다다. 신랑은 새우 160, 나는 새우 190. 아이는 가까이 사는 시댁 어머님이 맡아주시고 잘 봐주신다. 며느리인 나도 이뻐해주시고 우리 엄마보다 잘 챙겨주신다. 신랑도 아이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한다고 생각했다. 운동을 좋아해서 한 달에 2-5번 정도 모임을 갔는데 나는 땡볕에 아이랑 덥고 할까봐 따로 찾아간 적 없었고 그게 화근이었나? 축구한다고만 나가면 12시간은 기본인 것 같았다. 아침 7시에 나가 저녁 8시에 들어오던 사람. 가끔 사장님이 산에 가잔다고 저녁에 출발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새벽에 도착해서 산 타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사회생활의 일부겠지. 터치 안 했던 게 화근일까? 그렇게 3년이 넘었다더라. 난 30인데 23살의 당돌함과 생기가 날 주눅들게 하더라. 오빠는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데 언니가 딸을 낳아줬다고. 내가 아들 낳아줄 거라는 그 말에 나는 한마디도 못하겠고 심장은 쿵쾅쿵쾅, 손발은 부들부들 떨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물도 잘도 뿌리고 하던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겠는지. 그래서 그냥 알겠다, 이혼해주겠다 이야기하고 일어났다. 택시를 타고 습관처럼 시댁에 갔다. 딸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더라. 어머니를 보자마자 펑펑 울었다. 나도 놀랐지만 어머니 또한 놀라셨는지 함께 펑펑 울었다. 급히 연차를 쓰고 휴무를 받았다. 집은 어머님 이름이었고 차는 신랑 이름.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그래도 열심히 모은 돈은 5천. 그 와중에 나는 돈, 아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어머님이 물으셨다. 가정으로 돌아와도 못 받아주겠냐고. 못 받겠다고 얘기했다. 또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서로 이제 못 볼 생각에 그랬는지 어머님은 양육권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신랑을 불렀다. 놀랐겠지. 집에 오니 자기 엄마랑 내가 눈이 퉁퉁 불어있으니. 그 여자 만난 이야기부터 다 얘기를 들었고 내가 해달란 대로 해준다고 했다. 이혼과 양육권은 내게 준다 했으나 위자료는 모은 5천만 가져가라고 했다. 그게 위자료인가? 그리고 그 23살 내연녀는 임신 중이라고 했다. 혼자 둘 수 없지 않겠냐고, 몸도 약하다고,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내게 잔인하게 대했다. 돌려 얘기하지만 빨리 나가라는 소리로 들리더라. 어머님이 옆에서 듣다 아들 잘못 키워 미안하다고 소리소리 지르시다 쓰러지셨다. 응급실에 바로 실려가셨고 애아빠는 응급실에 함께 가지 않았고 나는 어머님과 병실에 있었다. 눈 뜨면 함께 울고 울다 잠들었고 날이 밝고 신우에게 맡긴 아이와 우리 집으로 갔다. 어머님은 집을 4명이로 바꿔주신다 하셨고 애아빠한텐 말하지 말고 그냥 하자는 대로 넘어가자고 하셨다. 아들 잘못 키운 죄라고 이것밖에 못해주셔서 미안하다고 그 여자 여기 들어오는 꼴 못 보시겠다며 명의 바꿔주셨다. 그날 필요한 짐은 바로 싸서 친정으로 보냈고 애아빠 만나서 이혼 서류 작성하고 서류 넣고 한 달 정도 직구할 때까지 시간 좀 달라고 했다. 애아빠는 알겠다고 했고 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했다. 자기가 돈을 모으려고 여기저기 손 썼다고 1,500만 원을 줬고 집이 4명이로 바뀐지는 모르더라. 지옥같은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에 애아빠가 없더라.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3억 5천에 3일 만에 팔렸다. 진짜 5년 동안 쓸고 닦고 이쁜 인테리어 다 해놓은 우리 집.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미래를 꿈꿨는데 집 팔고 보름쯤 지났나?
애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다. 나는 잠시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그런가 했는데 집을 언제 비워줄 수 있냐고 묻더라. 매일 저녁마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졌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 똑같이 해주고 싶더라. 집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바로 전화가 오더라. 그 여자가 많이 예민하다면서 빨리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그러더라. 난 이미 나온 지 오래고 이제 그 집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다. 상황 파악 못하고 전화 끊더니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는지 반을 달라는 둥, 그걸 네가 왜 받냐는 둥, 별의 별소리를 하더라. 그리고 그 내연녀가 전화해서 내 집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다 녹음해놨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녹음만 했다. 간간히 자꾸 늙은 년이라고 소리만 지르더라. 내세울 것이 어린 것밖에 없는지 나중에 신우를 만나 들었는데 그 내연녀는 시댁까지 쳐들어가 아들 낳아줄 테니 자기도 집 달라고 땡깡 아닌 땡깡을 피웠다고. 아버님 딱 한 말씀 하셨단다. 저 새끼 같은 아들 낳을 바엔 아들 없는 게 낫다고. 우린 아들 귀한 집이 아니라 사람 귀한 집이라고. 지금 거기 계신 분은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 보니 사람이 아닌가 보더라고. 옆에 있는 짐승보다 못한 새끼랑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신랑과 쫓겨났다고 하더라. 그 여자 살고 있던 원룸에서 사는 것 같다고 내게 그러더라. 34평도 답답해하던 그 사람이 그런다는 게 이상하다. 헛웃음만 나오고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랐나 보다. 부비기 힘든 친정이라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해놓고 다시 딸아이와 힘내고 있다. 다시 방을 꾸미고 있고 다시 인테리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고 있다. 아이는 내 눈치를 보는지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한다. 널 버린 게 아니라고. 아빠는 아빠니깐. 친정에도 2번 찾아왔다고 하더라. 엄마 하는 말이 이서방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말라있더라고. 밥 한 끼 차려 먹이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와 빌더라더라. 나와 아이가 보고 싶다며. 너무 후회한다며. 난 후회하지 않는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아이와 함께 여행 갈 생각이다. 근 5년 넘도록 못한 나와 육아에 한 번 더 돌아봐야지. 긴 얘기 들어줘서 감사해요. 아직도 구독하기를 안 누른 사람이 있었다. 진짜였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노래를 불러도 누르지 않았다. 안 누를 사람은 끝까지 안 누르더라.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지금 내 구독자들에게나 잘해야지. 내가 보답하는 길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뿐이다. 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건 그렇고 시어머니가 싹바가지 없다고 하길래 대들었더니 남편이 발광하길래 엄마가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왔다 시어머니 보소. 며느리한테 싹바가지 없다고 해? 너무하네. 그러게. 근데 썰닭이 싹바가지랑 개벽다구에 꽂혔나봐. 싹바가지 많이 나오네. 근데 너무 재밌어. 다음 사연을 안 볼 수가 없겠어. 일단 보러 가자. 고고싱.